BYD 돌핀이 출시됐습니다. 저희도 국내 출시가 되자마자 시승차를 받아서 타볼 수 있었는데 이게 좀 할 말이 많겠더라고요. 출시 전부터 구형이 들어온다,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다, 워낙 말이 많았던 차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할 말이 별로 없겠다 싶었는데 역설적으로 신중하게 볼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시승한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돌핀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소문대로 구형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을 관통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상을 벗어난 점도 하나 있습니다. 구형이 들어오면 1900만원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겠는데 이런 전망도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돌핀은 2450만원에 들어왔고요. 돌핀 액티브는 292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물론 액티브 모델보다는 일반 모델 선택이 더 많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스펙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액티브 모델이 더 크고요. 모터 출력은 일반 모델이 70마력, 액티브 모델은 150마력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모델도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전기차라 최대 토크가 초반부터 나오고 공차 중량도 1520kg으로 전기차 치고는 무거운 편도 아니라서 생각보다 70마력이란 숫자가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옵션 제어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동일하게 모두 적용했고요. 투톤 컬러 패키지, 앞좌석 통풍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이런 게 일반 모델에는 없고 액티브 모델에만 적용되는 정도입니다. 그 외에 안전 사양이나 편의 사양은 모두 동일해서 일반 모델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비아디에서도 일반 모델을 시승차로 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반 모델은 국고 보조금이 109만원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지자체 보조금은 32만원 정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실구매 가격은 2300만원 정도, 다른 지자체들까지 생각하면 대략 2200에서 2300만원 선을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이네요. 이 가격이 괜찮으신지는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시승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장단점도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이건 단언컨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형차잖아요. 그런데 승차감은 중형 세단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잔진동 같은 걸 너무 잘 걸러주고요. 그 덕에 정숙한 건 물론이고 소형차답지 않게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갖췄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해주고 부드럽게 착지합니다. 보통 이렇게 작은 차들은 방지턱을 넘으면서 깊게 패인 맨홀 뚜껑 같은 걸 밟으면 충격과 진동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진짜 크게와는 다르게 승차감이 정말 좋았고요. 이건 저희 스포일러 구성원들 모두가 가장 확실하게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반 모델에 토션빔이 들어간다고 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뛰어난 승차감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사운드 시스템. 이건 진짜 물건이었습니다. 스피커가 6개 들어갔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게 그렇게 좋을까 싶잖아요. 대부분의 차들이 스피커 6개면 기본 스피커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습니다. 스피커 개수 자체는 적어도 작은 차의 공간을 잘 고려해서 사운드 세팅을 섬세하게 한 게 아닐까 싶을 텐데 승차감만큼 놀랐던 게 사운드였고요. 웬만한 대중 브랜드들은 옵션으로 브랜드 스피커를 추가하면 보스가 일반적이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 음질은 되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도 충분하고요. 고음력도 깔끔했습니다. 모르고 들으면 스피커 옵션을 따로 추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숫자만 봤을 때의 가격입니다.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가격이 괜찮습니다. 애초에 이 정도 가격대를 살 수 있는 소형 전기차가 거의 없기도 하고요. 앞에서 잠깐 본 것처럼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이기도 해서 캐스퍼 일렉트릭 최하위 트림하고도 비교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전기차를 이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건 숫자로만 봤을 때는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공평하게 단점도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 공간입니다. 전체적인 공간은 매우 괜찮았습니다. 앞자리를 넉넉하게 세팅하고 뒤로 넘어가도 뒷좌석 무릎 공간이 충분하게 남습니다. 소형차인 걸 감안하면 넓은 공간이라 표현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릎 공간과 달리 머리 공간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대고 앉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차를 타면서 머리를 헤드레스트에 고정해 두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가면서 머리 공간에서 손해를 좀 본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구형 모델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숫자로만 봤을 때는 괜찮았던 가격이 살짝 애매해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기대했던 건 신형이었습니다. 이건 뭐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겠죠. 작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진짜 괜찮았던 차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중국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디자인이 그렇게 좋진 못하잖아요. 특유의 분위기와 디자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형은 딱 봤을 때 중국 차라는 느낌이 거의 없고 단정하게 잘 빠졌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구형은 어딘가 중국 브랜드 느낌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한 4-5년 전쯤에 중국에서 출시되던 차들 특유의 분위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뒷모습은 괜찮은데 앞모습에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고요. 이걸 보면 가격이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차라리 앞에서 말씀드린 파노라마 루프 있잖아요. 이게 중국에서는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걸 빼고 머리 공간도 더 넉넉하게 해서 가격도 150에서 200만원 정도 저렴하게 들어왔으면 보조금 포함
1900만원대를 찍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면 1900만원대라는 가격대가 구형 모델을 들여왔다는 점도 커버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걸 생각하면 아쉽지 않나 싶고요. 세 번째는 언덕에서 출발할 때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추월 상황 같은 때는 의외로 무리가 없습니다. 일상 영역에서는 70마력이라는 숫자가 생각이 안 날 정도인데 언덕에서는 좀 다릅니다. 저희 사무실 주차장 경사가 그렇게 가파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의 풀악셀로 밟아야 다른 차들 올라가듯 올라갑니다. 혹시나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행히 뒤로 밀리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액티브 모델로 넘어가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만약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걸 감안하더라도 일반 모델을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장점은 강점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형이라는 점과 기존에 전망되던 가격보다 높게 들어갔다는 게 아쉬운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무조건 싸게 팔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건 비아디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중국 브랜드들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요. 중국 현지에서 한국 시장에 대해 약간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건 알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브랜드한테 필요한 건 수요를 전환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필요한 건 직접 타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도 보면 승차감과 사운드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직접 타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직접 타보는 사람을 많이 늘리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되려면 디자인을 괜찮아야 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번 타보긴 하니까 이러면서 전 시장에 가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직접 타보는 사람도 늘어날 거잖아요. 약간 전문 용어를 섞자면 전환 수요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건데 이게 C라이언 7한테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정 때문에 시승을 못해서 조만간 시승을 해볼 건데 C라이언 7은 그 정도 크기에 그 정도 옵션이 들어간 전기차에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접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타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괜찮다고 한 사람들이 구매까지 했던 거라고요. 보조금 포함 3천만원대 중형 전기 SUV라는 걸 현대기아차도 테슬라도 아닌 비아디가 가장 먼저 한국에서 실현시켰던 중요한 순간입니다. 즉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돌핀을 C라이언 7과 비교한다면 그만큼의 파급력이 있냐는 질문에는 살짝 의문이 들고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비아디가 앞으로 출시할 차들뿐 아니라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 브랜드들 모두가 기준 삼아야 하는 차란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국 브랜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는 건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봐야죠. C라이언 7은 작년 9월에 출시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비아디는 해외 브랜드 기준으로 판매량 6위를 기록했습니다. 토요타, 아우디, 폭스바겐보다 판매량이 많았다고요. 해외 브랜드라는 점, 전기차만 파는 브랜드라는 점을 생각하면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란 거죠. 전기차 시장은 국내 브랜드가 약세입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단일 모델 기준으로 보면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모델이 없다고요. 즉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판매량 숫자를 중국 브랜드가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고 이미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의 전기차 시장만 놓고 봤을 때 가격 전쟁이라고 하면 테슬라와 중국 브랜드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기아차가 지금 당장 전기차에 올인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 입장에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국내 출시가 예정된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많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마냥 국산 전기차들이 손 놓고 있어도 되나 싶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들이 C라이언 7을 기준 삼아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전기차 시장을 잠식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